안녕하세요. 소마니온 백정헌 원장입니다. 오늘은 연세 드신 분들의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에 아주 효과가 좋은 진무탕, 그리고 그 진무탕에 나오는 상한논, 자율신경 실조증과 상한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 만성 부종, 소변 장애 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신적인 대사 기능 저하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이 어지럼증은 단순한 이석증이 아니고요. 그 어지럼이 약간 다른데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왜 이런 거 있죠. 걸을 때마다 땅이 울렁울렁 하는 거 있잖아요. 흔들흔들 하는 거, 또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이 붕 뜬 느낌, 그런 느낌.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어지러운 거죠. 이유 없이 그냥 빙글빙글 앉아 때려놔도 빙글 돌고 걷다가도 어지럽기도 하고 많지 않습니까? 또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심전도도 찍어보고 뭐도 하고 해도 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화입니다, 말만 듣고 오죠. 진무탕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처방이 됩니다. 양기가 허해서 수분대사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양허수범이라고 합니다. 양기가 허해서 수독이 넘쳐나는 상태, 체온이 낮은 저체온, 무기력, 부종, 어지럼증, 심기항진 등에 매우 잘 듣는 처방입니다. 여기저기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본인만 힘든 병, 자율신경 실조증이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현대의학적 병명이지만 한의학의 상한론으로 해석하면 인체의 항상성 조절 시스템을 음량 조절이라고 하죠. 그 인체의 항상성 조절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육경병이라고 그러죠.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고름으로 병이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 가운데 삼음병, 태음, 소음, 고렴에 해당하는 삼음병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이 되게 많이 됩니다. 특히 삼음병은 인체의 방어력과 에너지가 떨어진 허증 단계로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서도 만성적이고 기력이 쇠퇴한 그런 유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삼음병, 태음, 소음, 고름병이 에너지의 고갈과 무력한 상태라면 삼양병, 태양, 양명, 소양, 삼양병은 자율신경계가 과항진, 과민, 폭주하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교감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주로 삼양병의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육경병은 한사,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 그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이걸 자율신경 실조증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 육경병에 대한 내용을, 육경병의 그 틀거리를 자율신경 실조증에 맞춰 보는 겁니다. 먼저 태양병은 교감신경의 급격한 긴장과 흥분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태양병은 병사인 바이러스나 스트레스, 환기가 처음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싸우는 그때 첫 단계입니다. Fight or Flight라고 그러죠. 투쟁과 도피 반응 단계가 켜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양병인데요. 이 소양병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온오프가 제멋대로 켜졌다 꺼졌다 널뛰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래, 한열, 차가움과 열, 뜨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쓰고 마르고 이런 것들도 소양병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양명병인데요. 양명병은 교감신경의 폭주와 과열 상태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해서 엔진이 과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사 기능이 극도로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겠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런 상태.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여 장연동 운동이 멈춰서 변비도 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습니다. 가슴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양명병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음병인데요. 태음병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이 소화기 계통이 문제를 일으킨 상태를 태음병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의 과항진 혹은 미주신경의 기능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음병은 배가 더부룩하고 심하면 구토도 하고 식사도 못하고 설사 등을 주증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음병인데요. 소음병은 대사와 순환 시스템이 꺼진,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 교감신경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부신피로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뒤에서 알아볼 진무탕이 이 소음병에 해당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소음병은 생명유지의 근본인 심장과 신장의 콩팥, 신장의 양기가 꺼져가는 상태를 말하며 자율신경계가 체온이나 혈압과 같은 항상성 유지에 실패하고 있는 단계를 말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 추위, 더위 아주 많이 잘 못 견디지 않습니까? 또 어지럼증,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다 소음병에 대부분 해당하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고름병인데요. 조절장치의 오작동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한열이 착잡, 한과 열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손발, 말초는 차가운데 가슴과 머리는 뜨겁고 그런 걸 한열 착잡이라고 하는데 한열 착잡인 분들 정말 많죠. 대표 처방이 오메환이라는 처방인데요. 자율신경 실조증 뿐만 아니라 그 쓰임이 많은 처방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오메환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무탕, 연세 드신 분들의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에 잘 듣는 진무탕은 방금 말씀드린 육경병 중에 소음병에 해당하는 처방입니다. 소음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소음병은 맥미세 단용매라고 하여 맥이 아주 가늘고 힘이 없으며 단용매, 그저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한다. 이것이 소음병의 대강령인데요. 뭡니까? 만성피로 증후군 아닙니까? 그죠? 힘들어서 그냥 진짜 쓰러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배터리 방전된 상태이잖아요. 몸은 굉장히 차고 맥은 약하고 정신이 흐릿하고 잠만 자려고 하고 의식은 명료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소음병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소음병을 치료하는 대표 처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역탕이죠. 이 사역이라는 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 사지골랭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부자와 건강 등을 쓰는 사역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진무탕인데 사역탕증보다는 좀 덜 위급하지만 양기 부족으로 인한 수분대사 장애, 수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뚜렷할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소변도 시원치 않고 다리도 붓고 몸도 잘 붓고 하는 때 아주 잘 듣는 처방이죠. 몸의 양기를 깨우고 데워서 정체되어 있는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켜서 몸의 순환을 좋게 하고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마황부자, 세신탕, 부자탕 등도 소음병에서 잘 쓰는 처방이겠습니다. 상한론 원문을 살펴보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상한론 제82조 태양병 편에 나오는데요. 태양병 발한 한출 불의 기닝 발열 심하게 두연 신순동 진진욕 벽지자 진무탕 주지라고 되어 있죠. 태양병에 땀을 내었으나 풀리지 않고 여전히 열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휘청거리고 땅에 쓰러질 것 같을 때 진무탕을 주면 낫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한론 제316조 소음병 편에 소음병 2, 3일 불이 지 4, 5, 1 복통, 소변 분리, 사지, 침중, 동통, 자하리, 자위, 유수기, 긴, 혹회, 혹소변리, 혹하리, 혹구자, 진무탕 주지. 소음병이 2, 3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4, 5일에 이르러 배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팔다리 사지가 무겁고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것은 수기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만약 기침을 하거나 소변이 잘 나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도 진무탕을 쓰면 잘 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양기, 몸의 엔진이 꺼져가면서 수분, 수독이 몸에 정체되어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지럽고 심지어 근육이 떨리는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진무탕의 약재 구성은 부자복령, 백출, 작약,
생강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부자는 신장의 양기를 아주 강하게 데워서 신진대사를 깨우는 거죠. 보일러 떼는 거예요. 보일러 떼는 거. 불을 집어넣는 거죠. 두 번째 복령은 우리 몸에 고여있는 불필요한 수분, 수독을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빼주는 배수펌프 역할을 하는 게 복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출은 소화기, 비위계통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말리는 제습기 역할을 하며, 작약은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풀고 과도한 양기만 도우면 안 되니까 그 양기를 싹 갈무리하는 그런 완화제 역할을 하는 게 작약이고요.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부자의 온기를 전신으로 전달시키는 그런 점화제 역할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진무탕을 자율신경 실조증과 저체온 등의 현대적으로 응용할 때의 관점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 저체온 환자분들의 심부 온도를 올리고 신진대사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수분 불균형을 해소해서 조직 사이에 고여있는 그런 물들, 부종들을 혈관 내부로 끌어들여서 신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고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증상들에서 어지럼증, 신경암진, 부종 등을 자연스럽게 치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자라는 약재 잘 아시잖아요. 잘못 쓰면 아주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재로 위험한 약재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 임의로 그냥 약재 상가서 약재 사서 다려서 드시고 제발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서 복용하시길 빕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어지럼증, 연세 드신 분들의 어지럼증, 빙글빙글 도는 것보다는 구름 위를 붕 뜬 듯한 느낌의 그런 부동성 현운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많으시잖아요. 몸은 차고 체온 떨어지고 종아리는 항상 부어 있고 소변 시원치 않고, 그죠? 그런 경우들 진무탕은 제1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 콩팥의 양기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몸에 있는 수독을 날려서 몸을 어지러운 거 치료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래서 몸은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고 따라서 마음도 같이 함께 얼어붙는 그런 병이 아니겠습니까? 진무탕으로 몸을 데우고 양기를 돌려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에서 해방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원이었습니다.